2020년 2월 들어서 한동안 좀 잠잠했던 이름이죠. 제프리 앱스타인. 이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관련 추가 수사 문건이 공개되면서 그 파장이 대서양을 건너서 전 세계 엘리트 사회를 아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현직 상무부 장관이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영국에서는 국왕 공식 행사에서 시민들이 앤드루 왕자 이름을 외치면서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프랑스에서도 전직 장관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야말로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문건에 나오는 이름들, 또 그들의 행적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보면서 대체 누가 더 연루된 걸까?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아,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저도 그래서 처음 자료를 볼 땐 이거 인물들 얘기가 되겠구나 했는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극적인 폭로 너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거든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오늘 우리가 당신과 함께 던져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이런 종류의 폭로는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이 지난 뒤에 이렇게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댐의 수문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걸까? 지연된 폭로의 구조.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드러나는 방식과 시점에 집중하자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왜 수위가 높아지는 걸 아무도 몰랐는지 그 시스템의 설계도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보죠. 보내주신 자료에 폐쇄적 시스템에 지연된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은 첫 번째 단계, 바로 권력의 폐쇄성입니다.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그들만의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들만의 성이요.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습니다. 학연, 지연, 비즈니스 관계로 얽힌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한 내부 네트워크를 형성해요. 외부의 감시나 비판의 목소리는 닿기 힘든 마치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방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바깥의 규칙과는 다른 그들만의 룰이 통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끼리는 통한다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시작하죠. 바깥 세상의 도덕률이 이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다 우리 식구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문제를 덮어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단계인 정보의 지연이 발생합니다. 정보의 지연이요? 그 폐쇄된 성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정보는 즉시 외부로 알려지거나 해결되지 않아요? 대신 시스템 내부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들이 생긴 댐에 계속해서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댐의 비유가 굉장히 와닿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댐이 아주 평온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균열이 점점 커지고 수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쌓이는 정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일까요? 소문인가요? 아니면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건가요? 둘 다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아는 불편한 소문으로 시작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내부자들이 그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한다. 네. 누구도 그걸 공론화하지 않죠. 왜일까요? 그 비밀을 폭로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폐쇄된 네트워크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경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죠. 결국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겁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시스템 내부에 계속 축적되는, 즉 지연되는 과정의 본질입니다. 침묵의 카르텔이라.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모르는 척하는 게 개인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구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이기만 하던 물이 영원히 대만에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터질 텐데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정보의 폭발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던 수압이 댐의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순간이죠. 바로 지금처럼요.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고 끈질긴 언론의 취재일 수도 있고 혹은 사법당국의 수사 같은 것일 수도 있겠군요. 어떤 형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 파교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아, 초기에 작은 균열 하나를 발견해서 보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수십 년간 쌓여온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토록 오랫동안 숨겨질 수 있었지?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연루된 몇몇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이 구조의 가장 무서운 점 같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시스템 전체가 신뢰 비용이라는 엄청난 청구서를 받게 되는 거죠. 신뢰 비용이요? 네, 이게 가장 값비싸고 회복하기 힘든 대가입니다. 정보가 숨겨져 있던 그 긴 시간만큼의 불신이 마치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한꺼번에 청구되는 셈이에요. 와, 연체이자가 붙은 불신. 표현이 정말 적절하네요. 지금 미국 정부나 영국 왕실이 겪고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바로 그 청구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기관, 더 나아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저기는 원래 저런 곳이었어 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댐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 댐은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퍼지는 거죠. 아, 그렇죠. 댐의 재료와 설계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물을 빼고 몇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도 언젠가 똑같은 붕괴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폭발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 아니면 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까에 가장 큰 관심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역시 그런 자극적인 부분에 집중하곤 하죠. 하지만 그런 예측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만들어낼 구조적 변화를 전망하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 폐쇄적 시스템이라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사이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폭로, 책임자들의 사과, 대중의 점진적인 망각, 그리고 결국 비슷한 사건의 재발로 이어지는 끝없는 루프 말씀이시군요. 네. 마치 인기가 없어져서 종영하나 싶었던 시즌제 드라마가 몇 년 뒤에 새로운 배우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단계적으로는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연루된 인사들이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식의 인적 쇄신 비용이 발생하겠죠.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거네요. 그렇죠.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몇몇 사람을 교체해서 급한 불을 끄고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건 댐의 그녀를 몇 개 메우는 수준일 뿐 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성 정치권 혹은 엘리트 그룹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결국 저 사람들은 다 한통속이다라는 냉소주의가 퍼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불신은 아주 위험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엘리트들을 모두 부정하는 아웃사이더 정치인이 급부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나는 저 썩어 빠진 기득권과 다르다고 외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대중의 실망과 분노가 그 사람에게 강력한 지지로 결집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아웃사이더가 긍정적인 개혁을 이끌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의 딜서를 파괴하기만 하는 포퓰리스트의 위험도 상존합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엘리트 그룹에 대한 투명한 검증 시스템과 외부 감시 장치가 근본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폭로가 터져나올 때마다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 몇 명 바꾸는 걸로는 이 루프를 끊어낼 수 없다는 어찌 보면 좀 비관적인 전망이기도 하고요. 비관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진단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바다 건너 유명 인사들, 거대한 권력기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자료를 보니 이 지연된 폭로의 구조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일상에도 아주 작은 형태로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 거대한 사회적 스캔들의 작동 원리가 제 직장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누가 더 나빴는가가 아니라 네. 왜 특정 환경, 특히 권력 주변에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그토록 쉬운 선택이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비슷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건 직장에서 팀의 실적을 책임지는 에이스 직원이 있는데 다른 동료들에게는 굉장히 무례하고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리더 입장에서는 팀 성과가 중요하니까 그 직원의 태도 문제를 알면서도 일만 잘하면 됐지 하고 눈 감아주는 상황 같은 거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땜이죠. 단기적인 성과, 즉 효율성을 위해 명백한 위험 신호, 즉 조직 문화의 균열을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갈등을 피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죠. 조용히 수면 아래에 쌓이다가 어느 날 핵심 인력들이 한꺼번에 퇴사하거나 팀워크가 완전히 붕괴되는 폭발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듣고 보니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굳이 꺼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요. 네, 맞아요.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덮어둔 문제는 신뢰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죠. 결국 거대한 앱스타인 스캔들이나 우리 일상 속의 작은 갈등이나 그 본질에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선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연된 시간만큼의 비용은 언젠가 반드시 청구된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메시지네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과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나는 지금 눈앞의 성과나 효율성 혹은 단기적인 평화를 위해 어떤 관계나 조직에 명백한 위험 신호를 애써 못 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중요하겠네요. 그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나 갈등이 두려워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냥 덮어두고 있진 않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작은 앱스타인 구조를 발견하고 그 댐이 무너지기 전에 균열을 보수할 수 있는 실마리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성과는 눈에 아주 잘 띄지만 신뢰에 생긴 균열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보이지 않게 자라난다는 말이 오늘따라 더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가일 겁니다. 그렇죠. 그 기반이 무너지면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죄악은 그 방식이 어떠하든 결국에는 빛을 보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몇몇 인물들의 권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나가는 모습 그 자체일 겁니다.